안녕하세요. 위대행정 위너진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로서 해야 될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아이의 사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아이가 학교폭력에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로서는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게 되면 아이는 더욱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부모로서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우선은 차분하게 아이를 데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웬만하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이에게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처음에 물어볼 때는 녹음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녹음을 할 때는 아이에게 녹음되고 있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아이의 핸드폰에 SNS나 문자, 카톡, 통화 내역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는 삭제되기 전에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SNS, 통화 내역, 카카오톡 다 마찬가지로 원본을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칫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한다던가 불리한 곳은 빼버리고 내 아이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짜집기로 제출을 했다가는 자칫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당장 전화를 해서 너희 아이가 내 아이에게 그랬냐 라며 따지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 신고도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자칫 사건의 본질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내 아이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 혹은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아이가 슬퍼하니까, 내 아이가 억울하니까, 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할 때에는 아이의 피해의 정도도 보지만 가해 학생의 반복성, 고의성, 그리고 사건의 앞, 뒤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내 아이에게 일어난 것인지 혹은 반복적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충분히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다분하게 고의성이 짙은 사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잖아요. 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피해 조사, 의견서, 진술서 작성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매우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의 호소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이것이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정적 대응은 그 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정말 보호가 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절차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아이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요건과 합법한 절차를 통해서 꼭 아이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